그래서 저는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글쓰기가 없는 글쓰기 훈련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옆에서 같이 일하던 과장님이 파워블로거셨는데요. 그분은 회사 생활하면서 취미로 블로그 운영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정보를 모아서 그걸 전달하는 것만으로 월급의 수익을 올리고 계셨던 거죠. 저도 그분을 따라서 블로그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따라해봤는데 그 당시 저는 어떤 매력적인 정보와 글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콘텐츠만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글이 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매일 글을 쓰고 있지만 한 번도 쉽게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회사 다니긴 힘든데 무슨 글까지 배우고 여력이 안 돼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글만 쓰면 부수입도 올리고 하는데 나는 부수입은커녕 내 회사 보고서 한 장 제대로 써내지 못했으니까요. 최대한 내 여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글쓰기를 연습해보자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10분 글쓰기나 문장 쓰기 연습 등 이런 다양한 글쓰기 학습 방법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출발했던 거고요. 어쨌든 저는 가장 쉽게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글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글이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이 질문에서 어떤 해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의문에서 출발한 나름의 어떤 해법을 찾게 되었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가장 쉽게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먼저 글이란 무엇일까요? 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이란 긴 호흡의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범위가 길어지면 우리는 말 대신 글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말이 길어지면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이 단순한 본질에서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길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했습니다. 말은 글같이 하고 글은 말같이 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주장이 명확하고 구성이 탄탄해야 하고 글을 쓸 때는 말하듯이 쉽게 읽히도록 써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기도 하고 특히 글에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선뜻 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글쓰기가 없는 글쓰기 훈련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대화하듯 말하면서 글쓰기 연습이 되도록 말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워드나 메모장에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추후에 내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수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음성 자동 변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 독스나 아이폰 메모장을 이용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글 독서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도구 탭이 있습니다. 이 도구 탭에서 음성 입력을 실행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메모장에서는 앱을 실행하고 키보드 좌판 오른쪽 하단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음성 입력이 자동으로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마이크를 켜고 대화하듯 말을 하는 건데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하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시작하시면 아무 말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팁이나 규칙을 정하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화 상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상대를 구체적으로 떠올린다는 것은 대화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을 내 앞에 앉혀놓느냐에 따라 대화의 주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앉혀놓으면 연애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부모님은 가족 문제, 직장 상사는 사회 문제, 정치인이나 또는 사회 경제 인물을 앉혀놓으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 앞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앉아있으면 SNS가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혼자 떠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떠올려서 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상대의 반응까지 떠올리면서 대화하는 건데요. 글을 쓸 때 우리는 전체 흐름을 고민하는 경우는 많아도 보통은 상대의 반응을 생각하며 글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작가분들이 잘못된 글쓰기라고 말하는데요. 짧은 대화에서 우리가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하는 것처럼 긴 호흡의 글에서도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써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고 말하기를 한다는 건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에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연습이 되거든요. 내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 규칙을 생각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되고 주장과 논리가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내가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말을 해보면 구름이 낀 것처럼 말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할 거리가 막 떠오르게 된다고 하거든요. 말이 말을 몰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도 말을 계속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텍스트로 변환돼서 화면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곧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글쓰기 연습을 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텍스트로 어수선하게 기록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텍스트를 여러분이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습관이란 최대한 쉽고 짧게 만드셔야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로써 내 생각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좀 더 다듬어진 글쓰기를 연습하고자 한다면 정리해서 다시 고쳐 써보고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까지 받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한 번도 글을 써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글을 쓰지 않고 글쓰기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글을 쓰지 않고 글쓰기 훈련하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말이 곧 글이라면 긴 호흡의 말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